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간을 갈구하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조금은 기묘하고 어쩌면 우리 사회 단면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듯한 축구의 뜨거운 논란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무려 5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로 올라선 팀이 있습니다. 바로 LAFC인데요. 대단한 성적입니다. 보통 프로스포츠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감독은 도시의 영웅 대접을 받고 경기장은 매 경기 축제 분위기여야 정상 아닙니까? 사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승리가 곧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연승을 달리는 팀의 감독이 비판받는 일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비모 스타디움은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호 대신 거센 야유가 쏟아지고요. 현지 스포츠 매체들은 승장인 감독을 향해서 사실상 사퇴 요구에 가까운 거친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기이한 상황의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전설, 소니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스포츠 팬들의 심리와 현대 축구의 전술적 흐름을 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5연승이라는 완벽한 결과를 쥐고도 이토록 팬들과 언론의 분노를 사는 경우는 스포츠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원문 자료들과 데이터로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몇 경기 골이 안 터졌다는 일시적인 감정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축구의 경직된 시스템과 한 천재적인 선수의 헌신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텍스트에 가깝습니다. 그 충돌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3월 8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던 비모 스타디움. 무려 22,000명의 관중이 스탠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MLS 시즌 초반 LAFC의 3라운드 상대는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까다로운 팀인 댈러스였습니다. 경기 시작 전만 해도 팬들의 얼굴엔 당연히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킥오프 후 15분, 20분이 지나자 경기장 분위기가 묘하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LAFC가 무려 7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쥐고 있었는데도 정작 위협적인 찬스는 댈러스의 빠른 역습에서 더 많이 나왔거든요. 슈팅 숫자도 전혀 압도하지 못했고요. 이게 전형적인 유자형 빌드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점유율이라는 숫자 자체는 높지만 그게 상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이른바 가짜 점유율이었던 셈이죠. 아주 직관적인 형태인데요. 축구장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격을 전개할 때 공이 중앙을 관통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쪽으로 쭉 전진하는 게 아니라 왼쪽 수비수에서 중앙 수비수, 그리고 다시 오른쪽 수비수에게로 넘겨집니다. 중앙에 상대 수비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으니까 그걸 뚫어내지 못하고 공이 외곽으로만 빙빙 도는 거죠. 그 패스기를 선으로 연결해보면 마치 알파벳 U자 모양이 됩니다. 상대팀인 댈러스 입장에서는 자기 진영 중앙만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되니까 체력 소모도 없고 전혀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공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서 주도권을 쥔 것 같지만 실상은 상대방이 쳐놓은 덫 바깥에서 헛맴돌고만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전반 초반에 22,000명의 팬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결정적인 장면이 터집니다. 소니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안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서 특유의 날렵한 바디 페인팅으로 상대 골키퍼를 제치려던 찰나 그라운드에 쓰러진 겁니다. 관중석 각도에서 보면 누가 봐도 명백한 페널티킥 찬스라고 생각할 만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경기장은 순식간에 페널티킥을 확신하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판단은 팬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널티 마크를 가리키는 대신
주머니에서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죠. 판정은 다이빙,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으로 상대를 속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각도의 리플레이 자료를 통해 상황을 복귀함해보면 댈러스 골키퍼의 컨택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을지언정 적어도 선수가 경고까지 받을 만큼 의도적인 시뮬레이션 액션을 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템포가 끊긴 것도 모자라 경고까지 받았으니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보통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심판에게 달려가서 항의를 하거나 두 팔을 벌리고 억울함을 강하게 어필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문 기사에서 읽은 소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인상 깊더라고요. 소니는 거친 항의 대신 잠시 잔디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털고 일어나 자신의 포지션으로 묵묵히 돌아가죠. 기사에서 묘사된 당시 중계 카메라에 잡힌 그의 표정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심판을 향한 분노로 이성을 잃는 대신 꽉 막혀있는 팀의 공격 전개 속에서 도대체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얼굴이었거든요. 억울함이라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팀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직시한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멘탈리티 같습니다. 멘탈이 정말 대단한 선수죠. 그렇게 팽팽하고 답답하던 경기는 후반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후반 10분, 드디어 기다리던 득점이 터집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상대 박스 오른쪽 바깥에서 공을 잡더니 동료를 찾는 대신 정말 과감하게 왼발 중거리 슛을 날렸습니다. 공이 아주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댈러스의 골망을 시원하게 갈랐죠. 결국 이 한 골을 끝까지 지켜낸 LAFC는 1대0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고 공식전 5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완성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결과만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이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 직후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도스 산토스 감독을 향한 살벌한 청문회장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기자들이 승리에 대한 축하 대신 아주 날선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청문회의 핵심 안건이 바로 소니의 4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습니다. 취재진과 현지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 무득점의 원인이 선수 개인의 에이징 커브나 컨디션 저하가 아니라 감독의 끔찍한 전술적 오판 때문이라고 짚어냈습니다. 언론이 승장에게 이런 식의 집중 포화를 퍼붓는 건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죠.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도스 산토스 감독은 수치와 통계를 들이밀며 아주 침착하게 방어했습니다. 소니가 최근 5경기에서 1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게다가 상대팀 선수의 퇴장도 2번이나 이끌어냈다. 그는 팀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5연승 중이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면 감독의 말이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팀은 이기고 있고 선수는 어시스트를 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자료가 하나 공개됐는데요. 바로 미국 현지 축구 분석 매체들이 공개한 소니의 경기 중 위치 데이터, 즉 히트맵이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100골 이상을 터뜨리며 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군림했던 선수의 히트맵이라면 당연히 상대편 페널티 박스 근처가 가장 붉게 물들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데이터를 보면 놀랍게도 소니의 활동 방향이 상대방 공격 진영이 아니라 하프라인 아래쪽, 즉 자기 팀의 수비 지역에 새카맣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죠. 이건 단순히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선수가 가진 최고의 무기를 완전히 낭비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언론이 물고 늘어진 겁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현재 팀 내에 소니와 부앙까라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폭발적인 스피드와 파괴력을 가진 두 명의 윙 포워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원이면 당연히 이들에게 공격 진영에서의 자유도를 최대한 부여해서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게 상식입니다. 상대 수비가 라인을 올리지 못하게 뒤로 밀어내는 효과도 생기고요. 그런데 감독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겁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나 풀백들이 감당해야 할 깊숙한 수비 커버를 이 세계적인 공격수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원문에서 본 구체적인 트래킹 데이터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소니가 상대 진영으로 스프린트한 게 아니라 자기 팀 페널티 박스를 보호하기 위해 무려 60m 이상을 전력 질주해 백코트한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게다가 그때 측정된 속도가 무려 시속 34.5km였습니다. 시속 34.5km면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전력 질주할 때 나오는 속도에 필적합니다. 그걸 공수 전환 상황마다 수비하러 내려가면서 찍었다는 건 체력 소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죠. 현지 팬들을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정말 험악하던데요. 그 중에서 이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꼬집은 팬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페라리를 사놓고 감자밭을 가는 트랙터 대신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진짜 피부에 확 와닿는 찰떡 같은 비유 아닙니까? 서킷을 달려야 할 하이퍼카의 쟁기를 매달아 놓은 아다운 격이잖아요. 페라리로 밭을 간다는 비유가 감독의 전술적 패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격수는 본질적으로 득점 찬스라는 아주 짧은 찰나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비축해 두었다가 폭발시켜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슈팅할 때 미세한 발목 힘 밸런스가 골을 가르거든요. 그런데 수비를 위해 시속 34km로 60m를 수차례 왕복하게 만들면 정작 자신에게 역습 찬스가 왔을 때 근육에는 이미 젖산이 가득 쌓여서 방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로컬 팀의 전술 논란이 왜 바다 건너 세계적인 축구 레전드들의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유럽까지 전해지면서 프랑스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티에리 앙리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아주 직설적인 일침을 가했죠. 앙리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소니는 단숨에 상대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킬러다. 그런 선수를 수비 진영에 묶어두는 건 전술이 아니라 범죄에 가깝다. 앙리가 무려 범죄라는 강렬한 단어까지 선택했어요. 60m를 전력 질주해 내려온 뒤에 다시 올라가서 슈팅을 하라고. 그건 인간의 신체 구조상 불가능하다. 이미 다리 근육은 한계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소니가 경기 득점이 없는 건 그의 발끝 감각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독의 끔찍한 전술이 그의 두 다리를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앙리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극강의 스피드를 자랑했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공격수가 60m를 수비하러 뛰어갔다 왔을 때 겪는 그 물리적인 근육의 뻐근함, 슈팅 타이밍에 발이 무거워지는 그 고통을 현역 시절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껴봤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한 비판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앙리뿐만 아니라 과거 토트넘 시절 소니를 직접 지도했던 조세 무리뉴 감독 역시 영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아주 날카로운 관점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하면 과거 사뮤엘 에투 같은 톱 클래스 공격수들에게도 윙백에 가까운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던 이른바 수비 축구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 무리뉴조차 이 상황을 비판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비 가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감독조차 이번 케이스는 선을 넘었다고 본 거죠. 그는 소니의 이타적인 성향을 정확히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니라는 선수의 성격과 멘탈리티를 아주 잘 안다. 그는 팀이 원하고 감독이 지시한다면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수 역할도 기꺼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낼 선수다. 하지만 정말 훌륭한 감독이라면 선수의 그런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소니의 진짜 가치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를 돕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번개 같은 역습의 최전선에서 공간을 파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 이 말은 축구계를 넘어 조직의 리더에게라도 적용될 수 있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즉, 무리뉴의 시각에서는 지금 도스 산토스 감독이 자신이 짜놓은 전술의 구멍과 시스템의 무능함을 손이라는 한 선수의 초인적인 헌신과 체력을 갈아넣기로 간신히 덮어놓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군요.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라 개인의 희생을 착취해서 얻어낸 위태로운 승리란 뜻이죠.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이 답답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정작 현지 팬들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그리고 울컥하게 만든 건 감독의 변명도 전설들의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기장 위에서 손이 본인이 보여준 반전의 플레이였죠. 후반 35분, 그러니까 경기 종료를 불과 10분 남겨둔 80분경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LAFC가 1대 0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 댈러스가 작정하고 라인을 끌어올려 맹렬한 역습을 시도합니다. 순간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LAFC의 포백 라인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댈러스 공격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동점을 내주기 직전의 위기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왜 차가운 통계나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인지를 보여준 명장면이었죠. 그 텅 빈 공간, 수비수들이 모두 놓쳐버린 그 치명적인 위험지역으로 갑자기 앵글 밖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그야말로 총알처럼 달려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상대 공격수가 회심의 슈팅을 때리려는 찰나의 몸을 내던져 필사적인 슬라이딩 태클로 공을 밖으로 걷어내버리죠. 잔디 위를 거칠게 뒹굴고 일어나 숨을 몰아쉬는 그 선수의 등번호, 바로 7번 손이었습니다. 팀의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야 할 공격수가 가장 위험한 최후방 수비 지역까지 사력을 다해 질주해 와서 수비수들을 대신해 팀을 구해낸 겁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 이 비현실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순간 중계진조차 순간적으로 말문을 잃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죠. 심지어 대서양 건너 영국 런던 북부의 한 펍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던 현지 팬들조차 그 장면 앞에서는 들고 있던 맥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숙연하게 화면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과거 프랑스의 메스트로 지네딘 지단이 남겼던 아주 철학적인 통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단은 과거의 소니와 같이 팀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어떤 헌신은 훈련장 코치들의 강압적인 지시나 전술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고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팀을 위해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까지 주저없이 내던질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다. 이건 정말 축구를 넘어서 인간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표면적으로 언론과 데이터가 떠드는 4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차가운 기록표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압니다. 그것은 폼이 떨어진 공격수의 득점력 빈곤이 아니라 90분이라는 험난한 시간 내내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동료들이 미처 막지 못하고 비워둔 거대한 공간을 자신의 두 다리로 채우기 위해 그라운드 전체를 쉼없이 오간 한 선수의 눈물겨운 헌신이라는 것을요. 결국 미국 축구 팬들이 5연승을 하는 감독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전술이 구식이라거나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축구 팬들은 승리 이전에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미학과 카타르시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최고급 페라리가 진흙탕 속에서 덜컹거리며 억지로 감자밭을 가는 짠한 모습이 아니라 매끄러운 서킷 위, 즉 가장 빛나는 공격 무대에서 바람을 가르며 자유롭게 자신의 압도적인 재능을 뽐내는 예술적인 장면을 보고 싶은 거죠. 팬들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권리를 감독의 고집스럽고 편협한 전술 때문에 빼앗겼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억울한 상황 한가운데 있는 손이는 언론을 향해 단 한마디의 불평도 감독에 대한 원망도 내비치지 않고 묵묵히 침묵으로 팀을 위해 뛰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 즉 아름다움을 잃어버려 분노하는 팬들과 불만 대신 묵묵한 헌신을 택한 선수의 대비가 현재 LAFC의 모순적인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정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바다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어느 축구 경기만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삶 속에서 혹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잘못된 시스템이나 리더의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전략을 어떤 한 개인의 압도적인 업무 능력과 묵묵한 야근, 보이지 않는 희생으로 간신히 덮어두고 굴러가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혹시 청취자 당신, 자신이 마음껏 서킷을 달려야 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팀을 위해 매일매일 진흙탕에서 밭을 갈고 있는 그 페라리는 아니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성과와 승리라는 이름 아래 뛰어난 개인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착취하는 경향이 있죠. 오늘 분석의 마무리를 지으며 여러분이 오늘 출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스스로 한 번쯤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치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팀이나 조직이 견고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의 승리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한 개인의 뼈를 깎는, 조용히 자아를 갉아먹는 희생에만 의존해서 계속 승리라는 껍데기뿐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그 희생자가 마침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리고 그라운드 위에 쓰러지는 날 그 팀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한 개인의 고유하고 찬란한 천재성을 파괴하면서까지 억지로 쥐어짜낸 그 승리를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과 조직 생활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탐구는 언제나 흥미로운 관찰에서 시작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통찰로 끝이 납니다.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해줄 새롭고 매력적인 소스들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타인의 밭을 가는 대신 여러분만의 멋진 서킷을 힘차게 질주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